처음에 이게 소리인지 아닌지 어쩌면 적응하는데도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양쪽이 다 맞춰서 지금의 밸런스를 맞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단은 재활 예유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 재활 언어치료사님하고 매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활이 굉장히 빨리 잘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실천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됐다는 점과 착용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리 자극이 너무 좋았고 반가웠기 때문에 처음에 들리는 소리는 약간 기계 소리, 기계음처럼 계속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지럽기도 하고, 조금 그런 기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끼고, 머리 감을 때만 빼고, 저는 샤워할 때도 이거 그냥 끼고 샤워를 하거든요. 머리 감을 때만 정말 잠깐 빼고, 자기 전까지 계속 착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착용 시간이 긴 것도 재활 노력과 만만치 않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이제 재활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집중 듣기를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4개월까지는 하루에 2시간씩 집중 듣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중 듣기 한 컨텐츠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언어치료사님이 주신 1음절, 2음절 문장 이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 파일하고 같이 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받아쓰기처럼 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초반에는 있었고 나머지 30분은 유튜브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채널을 듣거나 아니면은 남편과 아이나 뭐 그 가족 친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 듣기를 한 2시간 정도는 거의 한 4개월까지는 했고 4개월부터는 맨 처음에 숑숑숑숑 이렇게 들렸던 소리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분별이 어느 정도는 많이 됐어요. 근데 다만 목소리 분별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은 이게 남편 소리인지 8살 아이 소리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 네, 그냥 똑같은 로봇 소리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다가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 로봇 소리랑 성인 남자 로봇 소리, 뭐 엄마 로봇 소리 이렇게 조금씩 구분이 되다가 네네네. 지금은 4개월 이후에는 재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재활을 할애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지금은 재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 한 중간 4개월쯤부터는 코러스처럼 자연 소리랑 같이 코러스처럼 들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메아리처럼 좀 통합된 소리도 들리다가 지금은 거의 이질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따로 들어보려고 얼마나 다른가 들어보려고 들어보면 분명히 다른 소리긴 해요. 이쪽 귀를 막고 인공화로만 들었을 때랑 자연 소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겠죠. 네, 근데 평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루에 엄마 얘기할 때 살짝 빼놨다가 우리 손주들 왔을 때만 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많이 노력을 안 했네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질문에 없는 얘기예요. 세인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은 꼭 추천하고 싶다. 이 수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을 추천하고 싶다 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고민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민을 하지 말지 말고 지금 제가 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안 좋다는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의 시간이 저는 지금의 어떤 재활을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힘이 되는 게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맞게 고민을 많이 해보면
재활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고 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데 그때 그거를 내가 그때 그렇게 간절해서 이렇게 선택했었지 하는 그게 맞아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을 꼭 하시랍니다. 왜냐면 본인이 누구 때문에 했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교수님 때문에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고민을 꼭 하시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런 게 없이 여기 와서 단순히 얘기만 듣고 그래 그분도 그랬다니까 하자 그랬다가 진짜 수술을 하고 났는데 퐁퐁퐁 소리만 맨 처음에 들리고 그러면 아니 내가 돈을 얼마 주고 했는데 아니 그 교수 누구야 그러면서 막 그 찾아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 TV 나올 때마다 정성으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냐면 본인을 위해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야 뭐든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 맞습니다. 사실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 수술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허리 수술하고 재활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근력 생기고 어쨌든 자세 바로잡고 이 노력이 없으면 이 허리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진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몇 살 누구시죠? 네, 저는 올해 28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여진수라고 합니다. 그리면 군인? 네, 맞습니다. 군인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 공익이라서 주말엔 시간이 많습니다. 공익 그렇군요. 군인은 아니고 공익입니다. 어쨌든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공익도 군인이에요, 사실. 네, 여진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지 그 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난청 기간이 되게 길었고요. 언제부터 청력을 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청력을 잃으신 분이 이렇게 발음이 좋게 말을 잘하신다고요? 근데 한쪽 귀만 안 들리고 나머지 네네. 한쪽 귀는 잘 들려서 네네. 평소에 대화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예.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수술을 또 결심을 하게 됐는지.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병원 실습을 도는 기간이 있어요. 병원 실습을 돌면 수술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수술을 참관을 하는데 그런 교수님이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환경인데 맞아. 맞아요. 아예 안 들리잖아요. 잘 안 들려요. 네, 그렇죠. 소리는 들리는데 확실하게 자음에 대한 몸에 대한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맞아. 네네네. 근데 교수님이 제 왼쪽에 계시면은 더 안 들리니까 제가 계속 대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 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응급실 실습 같은 거 돌면서는 되게 소음도 많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환경인데 그때 중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알아듣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그냥 제가 좀 불편하고 많은 거니까 감수하고 살았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 직업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죠. 어쩌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 전에 생활하실 때 한쪽으로만 귀를 들을 때 뭐 불편하다고 할 수가 없이 생활을 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네네네. 뭐 시끄러운 환경에 나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인식하게 된 게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잘 들리고 안 들리고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친구들이랑 제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고 가끔 이제 술도 한잔 하는데 네네.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에 있거나 누가 제 왼쪽에 있으면은 많이 불편했었죠. 이제 그런 자리 조금 피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저도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꽤 잘하셨으니까 의대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귀가 조금 불편하면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수능 준비할 때는 사실 영어 같은 거를 볼 때 다들 영어 듣기를 제일 쉬워하는데 저 영어 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네. 다들 영어 듣기는 무조건 100점을 맞는데 저는 2캔 다 맞는데 듣기를 한 개씩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듣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들려도 넓게 들렸는다. 양쪽으로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들리고 왼쪽으로 들리고. 근데 인공호흡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좀 다르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 들어오는 소리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 들리던 쪽이 들렸을 때. 일단 맨 처음에 매핑을 할 때는 뭔가 소리보다는 강한 전기 자극이 왼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요. 약간 불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가가 원주인데 수술을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받았으니까 네네. 아버지가 대기를 와주셨어요. 그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네네네.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소리가 왼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원래 그 전에는 왼쪽에서 소리가 들어와도 항상 오른쪽으로 들었었는데 그날은 왼쪽으로 되게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신기했었죠. 와, 그거 진짜 신기하겠네요. 근데 이게 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쵸. 그때는 못했었고요. 네. 그냥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었고 나중에 재활을 하면은 이 소리가 점점 분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분별이 되면은 더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었죠.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소리가 한들 이렇게 구분이 되던가요? 처음에는 되게 깊은 물속에서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뭔가 말소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정확한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니까 본인도 이제 하나하나를 찝어가야 되니까 그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리다가 이게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는요. 그쵸. 그죠? 이게 처음 소리를 접하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솔직히 두렵지는 않았어요, 수술하는 거. 저는 뭔가 그 수술이 무서운 것보다는 난청 기간이 워낙 기니까 예. 그래서 그 궁금한 거예요. 안 들리던 게 들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게 없으셨는지. 저 예후가 안 좋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뭐 방향 감각도 회복할 수 있고 사실 그 문일준 교수님 외래를 갔었을 때 그 문일준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수술 가능성을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난청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저주파 청력이 조금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청각 자극이 조금 들어왔었을 거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그 강의 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뭐 20년이 지난 다음에 온 예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그래서 뭔가 그냥 수술해 볼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 상황에 맞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고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제가 와닿은 게 이 난청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거에 대한 수술 경과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쩌면 예후가 조금 기대치를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평생 피를 써야 되는 또 직업이고 또 들어야 되는 직업인데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뭔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또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라는 게 본인이 구별을 못하고 식별을 못하는 것뿐이지만 소리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지금 수술한 지 얼마 됐고 지금은 어떤지. 일단 지금은 수술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전보다 좀 더 크고 풍성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인공호흡을 빼도 대화는 가능하긴 하지만 인공호흡을 빼면은 갑자기 소리 볼륨 자체가 너무 작아져서 어색함을 느끼고 다시 끼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도 느끼고 있고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차 경적 소리만 들어도 위치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감각이 생겼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